타로의 신. 안녕하세요, 타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도대체 뭘 잘하지? 내가 잘하고 있긴 한 건가? 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서 나아가지 못하는 느낌이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타고난 재능,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선물을 타로 카드로 찾아드려 볼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본인 스스로도 몰랐던 나만의 특별함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 떠나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4장의 카드 중 눈에 이끌리는 카드 2장을 선택하신 후에 모두 들어보시고 더 마음에 와닿는 곳을 가져가시길 바라봅니다. 그대가 지금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도전, 성공, 행복, 혹은 나만의 특별한 기회?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그 선택이 모이면 운명이 되고, 운명은 결국 나 자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대의 선택이 특별해지길 원하며 그 길 위에 이 행운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타로의 신이 준비한 특별한 액세서리 컬렉션, 지금 만나보세요. 당신의 선택이 곧 당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1번을 선택한 현무님,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나의 타고난 재능에 대해서 하나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역계부터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백수정을 선택하셨네요. 아주 맑고 예쁜 원석입니다. 자, 주역계 들여다볼게요. 1번 현무님께는 32궤 레풍항. 자, 레풍항은요, 이 번개와 바람이 서로 어우러져서 꾸준하게 유지되는 흐름을 뜻합니다. 지금 현무님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속성을 가지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간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현무님은요, 꾸준함을 갖고 계십니다. 가끔 결과가 더딜 때 불안해하는 타입이랄까요?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종종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레풍향이 말하기를 우리 지금 현무님은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어떤 생각으로 계획 중이신지 몰라도 잘하고 있다. 다만 조금 더 이 시간의 흐름을 믿고 이 자신이 쌓아온 것들을 유지하면서도 바람처럼 유연해지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계획은 있되 유연하게 흐름을 타시는 게 좀 중요하겠고, 타이밍이 올 때 변화를 수용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꾸준함 속에서도 이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1번 현무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초년에는 한 20대에서 30대까지는요, 이 초년에는 뭔가 느리지만 성실하게 한 걸음씩 쌓아가는 삶을 사실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남들보다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더디지 하고 속상할 때가 좀 많았을 것이고, 그래도 묵묵히 길을 걸으며 작은 성취를 이뤄내는 순간 그 뿌듯함으로 다시 힘을 얻는 것이 초년의 삶입니다. 이 중년의 삶을 좀 보면은 이제 30에서 40 후반대까지 좀 될 것 같아요. 30에서 40 후반, 이제 노년은 50대 이후로 좀 보는 거니까는. 그래서 30에서 50까지의 중년의 삶을 좀 보면은 안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라는 갈등을 일상 속에서 자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 더 해야 되는 불안감도 충분히 들 거고요. 그 나이 때는 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 꾸준함이 결국에는 큰 성과로 이어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 중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왔어라는 자신감도 아마 충분히 만들어 놓을 거라는 게 보여지고, 자, 그리고 50대부터 이어지는 노년의 삶에는요,
천천히 쌓아온 것들이 안정적인 기반이 좀 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더 빨리 움직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결국 지속적으로 쌓아온 것들이 우리 현무님에게 가장 큰 성공이 됩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인생, 그게 바로 우리 현무님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무님은 과연 어떤 타고난 복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재능에 앞서서 복부터 좀 볼 겁니다.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본인의 복을 제대로 얻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의 절제, 1번의 시작, 9번의 고독이 나왔습니다. 자, 카드가 좀 작게 보이죠? 카드가 좀 많아서 화면이 넓습니다. 자, 일단은 카드를 좀 보면요. 균형을 유지하고 조화롭게 섞는 능력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네요. 자, 이 14번의 절제. 서로 다른 것들을 조화롭게 융합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음양오행에도 보면 흙과 백이 조화를 이루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시작이라는 카드는 창조력, 개척, 정신, 무언가를 새롭게 열어가는 힘, 이런 걸 얘기합니다. 만들어내는 힘을 얘기하죠. 자, 9번의 고독. 본인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깊이를 더하는 힘이 있다. 이거 혼자서 뭔가를 많이 할수록 그 결과가 굉장히 뚜렷하고 높은 성과를 드러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현무님은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타입이에요. 감정적인 기복이 있거나 이 내면의 깊이를 스스로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관계에서도 너무 많은 사람과 엮이는 것보다는 소수 정예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복을 좀 보면 조화를 이루는 능력을 지녔고 시작하는 용기와 깊이 있는 성찰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능력 덕분에 다양한 사람들과 균형 있게 관계를 맺고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니고 있는 복을 어떻게 또 활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일단은 제가 좀 얄팍하게만 조언을 드리자면, 앞으로는 자신의 내면을 존중하면서도 외부와 융합할 수 있는 길을 찾으세요. 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시되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과 엮기를 하지 마시고 적당한 거리감이 오히려 복을 더 크게 불러온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1번 현무님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복은 균형을 유지하고 주변과 조화롭게 섞는 능력이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현무님은 어떤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이 있을지, 성격이나 사고방식, 감정적 기질과 연결,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의 청룡, 화의 4번, 15번에 적사룡이 나왔네요. 자, 청룡은 창의력, 영감, 새로운 시도, 뭔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 이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열정이 좀 있다, 뭔가를 시작하려는 열정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화의 4번, 휴식을 의미하면서도 내면의 안정, 생각이 깊고 때로는 과하게 머릿속으로만 고민하는 타입이다. 자, 15번의 적사룡, 욕망, 본능, 억눌린 에너지, 이런 걸 얘기하고요. 내면에 불타는 욕망과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 현무님이 차분해 보여도요, 이 속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타입이에요. 아이디어는 많지만 실행은 좀 더디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마 이 카드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가끔 본인도 내가 진짜 이거 해도 되나 하는 스스로에 대한 검열이 굉장히 심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타고난 재능을 좀 보면요, 일단 좋은 거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표현하는 능력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납니다. 따라서 우리 현무님은요, 뭐랄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면서 이를 표현하는 능력도 좋고 컨텐츠 기획, 예술이나 창작 분야에 강하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특히나 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재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저처럼 타로 해석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사주 같은 거, 명리학 같은 거, 꿈 해석, 손금, 관상, 이런 거에도 충분히 재능이 있는 분들이다. 그리고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기획이나 예술 창작 분야에도 굉장히 강해요. 만들어내는 게 정말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재능은 이러한 것들이지만 이 활용하는 방법을 좀 보면, 일단은 이 카드가 적사령이 얘기하는 게 내면의 욕망을 너무 억누르지 말고 표현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게 있고 꿈틀거리는 게 있는데 그걸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본인의 어떤 아까 전에도 본인의 스스로의 어떤 재능이나 상황에 대해서 검열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현실적인 부분에서 적응이 돼 버려서 그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현무님은 섞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섞인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은 원래 안 섞이는 거 아시죠? 근데 본인은 그게 섞여져요. 네, 그게 섞여지는 능력을 지녔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변에 적응도 잘해. 그 잘하는 게 단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후천성으로 현실성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참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보니 이렇더라라고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검열이 굉장히 강하게 완벽주의적으로 변해버리니까는 시도를 못하고 잠재되어 있는 재능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뭔가를 하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으면 나이부터 생각하잖아. 돈이나 환경부터 생각하잖아. 현실적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이 시각도 분명히 보유를 하고 계시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머릿속으로 고민만 하지 말고 바로 실행하는 습관이 좀 필요하다. 이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선택은 현모님의 몫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현모님이 지닌 재능이 가장 빛날 수 있는 환경이나 분야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13번, 금의 2번, 10번의 운명이 나왔네요. 수의 13번. 자, 요거는요. 변화와 감정적인 성장이 있다. 현실적인 부분을 잘 받아들인다. 아까 말씀드렸죠. 현실적인 게 벽이 된다니까. 자, 그리고 금의 2번. 균형 잡기, 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다. 여러 가지에 한 번에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을 잘한다. 할 수 있다. 자, 10번의 운명. 큰 변화, 운명의 흐름이 있다. 자, 요거를 방금 질문에 이 내 재능이 가장 빛날 수 있는 환경이나 분야가 어디냐라고 좀 보면은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더 살아나는 타입이에요. 우리 현무님은. 쉽게 말해서 이 반복적인 일상보다는 새로운 자극이 늘상 있는 환경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현장직 같은 것도 보면 반복되어 있는 작업이 있는가 하면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타로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타로를 하다 보면 내담자가 왔을 때 늘 같은 얘기만 하진 않잖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힘든 일들 막 이런 것들 고민들이 좀 무궁무진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의사의 역할을 한다고 해도 환자가 늘 같은 병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들이 계속 새로운 자극으로 주어지는 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병행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분이 바로 현분입니다. 그래서 빛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창작하는 거, 상담하는 거,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변화가 많은 분야 이런 쪽이 굉장히 좋다. 하나에만 집중하지 말고 여러 프로젝트를 병행하는 게 좋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특히 사람들의 감정을 다루거나 변화의 흐름을 읽는 직업에 굉장히 잘 맞다. 뭐 예를 들면 컨설팅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예술이나 기획 같은 거 그런 쪽이 우리 현모님에게 정말 빛을 낼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머릿속으로 고민만 하지 말고 작게라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하고 뭔가를 실행하는데 현실적인 벽에 막혀서 내가 검열이 심해진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검열이 어 별로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하시면 돼요. 네. 요즘 또 이 크리에이터 시대가 굉장히 열려 있으니까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나의 뭐 누가 보든 간에 뭐 보든 안 보든 간에 그냥 내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는 거고 기록하는 쪽으로 실행하시면 굉장히 평상시의 삶보다 더 복이 잘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현무님이 지금까지 내 재능의 몇 퍼센트를 사용해 왔는지를 좀 볼 건데 이거 좀 어려운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사실 타신 채널에서밖에 안 봐요. 그죠? 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네, 있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자, 한번 볼게요. 자, 기사 펜타클. 발음이 중요해요. 펜타클. 에이스 솔트. 네, 에이스 솔트. 다음 매지션. 네, 매지션이 나왔습니다. 자, 앞에서 지금 여기 1번의 시작 카드가 이 매지션 카드랑 같은 개념의 카드예요. 그래서 참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 이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수치를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제가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한 60에서 65% 정도는 사용 중이네요.
그럼보다 지금 우리 현무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어 한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자기 재능에 맞춰서 자기 재능에 빛을 발할 수 있는 환경에 좀 계신 분들이 있고, 또 그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시청하시면서 '아이고 그래 내가 그런 재능은 있는데 나는 어찌 이렇게 살았나.' 이렇게 후회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일단 기사 펜타클, 네, 발음 중요하죠. 성실하지만 느릿느릿, 신중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신중해요. 자, 에이스 소드. 자, 이거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지만 실행력은 약간 부족하다 이런 얘기고, 1번 매지션. 자, 모든 걸 해낼 능력은 이미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뭔가 부족한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실행력,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네, 실행력이 조금 부족하다. 아이디어는 넘쳐요, 우리 현무님이. 그러나 지금 당장 해보자라는 추진력이 좀 아쉽다. 네, 그래서 좀 아쉽다. 자, 때로는 완벽주의 때문에 시작을 늦추기도 한다라는 거, 아마 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뭐 굳이 이런 것들을 개선한다고 하면은, 뭐 말은 좀 쉽기 때문에 좀 쉽게 말을 해드리자면,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작은 목표부터 세우고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거죠.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게 아마도 이러한 부족한 점을 좀 더 해결을 하고 내 능력을 더 소신껏 내 재능을 잘 활용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앞으로 우리 현모님이 지니고 있는 재능이 가장 빛날 수 있는 환경이나 분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볼 텐데요. 네, 14번의 템퍼런스, 12번의 퍼스펙티브, 네, 2번에 펜타클이 나왔습니다. 네, 2번 펜타클이 한 번 더 나왔네요. 그죠? 자, 앞에서도 2번에 금이 나왔었거든요. 자, 일단 뭐 조화와 용합, 융합을 얘기하고, 한 번 더 이 14번이 또 나왔죠. 그죠? 14번의 절제, 이 중첩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현무님이 나는 뭔가 섞이는 걸 잘한다. 융합하고 조화되는 걸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퍼스펙티브. 이거는 이제 일반 타로 카드에서는 행맨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카드에서는 조금 다르긴 한데 시각을 좀 다르게 새로운 관점을 가져라 이런 얘기고, 자, 2번 펜타클,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룬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이게 자꾸 중첩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현모님은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며 융합과 조화, 균형을 잘 이루는 능력이 있고, 또 이런 쪽을 활용해서 만약에 빛날 분야가 있다면 상담, 교육, 컨설팅,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또 나와요. 그죠? 창작물을 기획한다던가 콘텐츠를 제작한다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 여러 가지를 유연하게 병행할 수 있는 프리랜서형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그렇다고 이 시청하시는 모든 현모님이 다 프리랜서로 가야 되냐? 그건 아니지. 요즘에는 N잡이 되게 많잖아요. 어떤 정규직을 하나 갖고 있다 하면 또 부가적으로 남는 시간에 여가 활동에 내가 프리랜서로 또 활동할 수도 있는 시기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프리랜서형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면서 어떤 이 정규직을 가져가는 건 더 좋겠다. 어쨌든 한 번에 2가지, 3가지 이상의 일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런 분야를 좀 만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이 앞으로 본인의 재능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좀 볼 거예요. 자, 10번의 펜타클, 네, 15번의 데빌. 네, 데빌 카드 여기 좀 숨어 있는데 여기 밑에 하나 더 들어가 있었죠. 데빌은 아니지만 적사령이 있었어요. 적사령. 네, 적사령. 그리고 8번의 컵이네요. 자, 요거는 그냥 조언을 바로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카드 해석을 따로 안 해드리고. 일단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안주하지 마세요, 현무님.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떠나세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어떤 젊은 친구가 천국을 여행을 갔어요. 천국을 딱 갔는데 그 천국에 있는 어떤 신이 이 친구를 데리고 그 주변 구경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 천국의 한 공간에 하얀 공백의 공간인데 짐이 엄청 많이 쌓아져 있고 난생 처음 보는 물건, 장비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저건 뭔가요?" 그랬더니 그 신이 말하길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만들지 않았던 아이디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저 그거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맞아.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됐던 뭐 정말 어떤 발명가가 됐던 간에 사람들은 정말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실행하지 않았던 아이디어들은 하나둘씩 다 신들이 전해주는 능력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이승에 오지 않고 저승에서만 유지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아주 심오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떠올려지고 아이디어가 있다면 떠나십시오. 시도하십시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마음보다는 더 큰 가능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러니 내 욕망을 인정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카드를 좀 보면은 우리 현모님은 깊은 내면과 창의성, 그리고 이 조화롭게 융합되는 능력을 타고난 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실행력이 부족할 수 있다. 아마 그건 현실에서 배웠고 어깨너머로 익혔던 상황들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니까요. 그 적응하는 동물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게 우리 현모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와 도전,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성장하는 타입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안정적인 환경에 오래 머무르면 오히려 성장이 더뎌질 수 있다. 아셨죠? 그러니 조화, 창의성, 실행력 강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를 병행하면서 유연하게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관점으로 이 주변을 바라보시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변화를 받아들이시고 욕망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실행력을 강화시키십시오.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이 자신만의 관점을 표현하는 것이 재능을 빛내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영상 나의 타고난 재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현모님 마음 안에 이미 빛나는 재능과 조화의 힘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재능을 더 넓은 세상으로 펼쳐나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로는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운명은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게 될 테니까요. 그 흐름 속에서 당신만의 빛을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현모님 안의 재능이 깨어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 모두가 겪고 있는 지금 나의 돈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이 다음에 업로드되는 영상 꼭 기다려 주시고 또 알림 설정 해 놓으셨다가 영상 올라오면 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현모님들 앞으로 행복한 본인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잘 발휘하셔서 모두가 성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뭔가 좀 행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타신이 제작한 타신샵에 들어오시면 여러 액세서리가 있으니까요.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는 타고난 재능과 복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알아차리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혹시 지금은 나는 뭘 잘할까? 나는 왜 이만큼밖에 못할까? 그렇게 자신을 다그치고 계셨다면 그 마음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성장은 눈에 띄지 않는 뿌리처럼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리딩이 그 재능을 발견하고 조금 더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는 곡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인 지금 나의 돈복이라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다음 영상 꼭 기다렸다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지친 하루 끝에 멈춰 서 있을 때 너의 작은 발걸음 그것만으로도 좋아. 흔들리는 마음도 괜찮아, 넌 충분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천천히 가도 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넌 빛나고 있어. 남들과 비교 말고 너만의 길을 가.
괜찮아, 넌 충분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네가 가는 길 맞아. 조금 느려도 괜찮아. 넌 빛나고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끝없이 널 믿어 줄게. 그대가 지금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도전, 성공, 행복, 혹은 나만의 특별한 기회?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그 선택이 모이면 운명이 되고, 운명은 결국 나 자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대의 선택이 특별해지길 원하며 그 길 위에 이 행운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타로의 신이 준비한 특별한 액세서리 컬렉션, 지금 만나보세요. 당신의 선택이 곧 당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2번 백호를 선택하신 백호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나의 타고난 재능에 대해서 좀 샅샅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역괴를 통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일단 주역괴 한번 꺼내 볼게요. 자, 백호님께는 39괴 수산건이 나왔습니다. 자, 수산건. 자, 요거는 험난한 길을 마주했을 때 신중하게 나아가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백호님은 어떤 벽 앞에 막힌 듯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뭐 일이 잘 안 풀린다거나 혹은 이게 맞는 길일까 하는 그런 혼란이 함께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백호님은요, 일단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있는 좀 타입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하지만 막히는 순간 좌절감도 굉장히 크게 느끼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시기를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자책이 좀 남들보다 클 수 있다. 그래서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장애물이나 막힘이 있을 때 돌파하려 하지 말고 우회하십시오. 아셨죠? 돌파하지 말고 우회해라. 지금은 정면 승부보다는 전략적인 길 찾기가 좀 필요한 시기이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요 39개 수상권을 가지고 초중 노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초년, 20대에서 30대 이제 그 사이가 되거든요. 이 초년에는 이 수많은 장애물과 벽을 좀 만나셨겠다. 혹은 만나시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왜 나만 이렇게 막히냐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거고, 직진을 하고 싶은데 자꾸 돌아가는 삶을 만나게 되셨을 거예요. 그게 때로는 너무 힘들었지만 돌파구를 찾아냈을 때, 아, 이거구나 하고 크게 기뻐하시는 그런 초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중년이 되면 이제 중년이 이제 30부터 50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중년이 되면 사람들과 생각이 좀 달라서 외롭다고 느낄 때가 좀 많아요, 보니까. 이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도 굉장히 많으셨겠고, 그러면서도 이제 좀 장애물을 넘어설 때마다 한층 더 성장하는 모습이 좀 본인들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게 중년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년을 보면 50대 이후인데요. 이 노년이 되면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시기에 나는 계속 돌아가기만 했던 것 같아 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쉬움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왜 그때 직진을 하지 않았는가? 나는 왜 그때 과감하게 잡지 않았는가? 이런 후회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면 결국 자신만의 길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험난한 길을 지혜롭게 걸어온 인생, 그게 바로 우리 백혼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중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라서 해당이 되는 부분의 나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타고난 복,
타고난 재능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일단은 타고난 복부터 좀 알아보자고요. 앞으로 어떻게 복을 또 얻을 수가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볼 텐데. 자, 금의 2번. 자, 카드가 좀 멀리 있어요. 네, 수의 백화. 목의 백화네요. 카드가 많으니까 이 카드 해석을 좀 줄이고 의미를 좀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딱 보니까 여러 일을 균형 있게 다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성숙하고 따뜻한 리더십을 지녔다. 현실적인 능력이 있다. 또한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리더십을 지니고 있는 타입이다. 멋있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 백호님은 다양한 재능을 조율하고 조화시키는 능력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자, 다양한 재능을 조율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특히나 리더십이 강하고 사람들을 아우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감정적으로 따뜻하면서도 아이디어가 넘치는 게 바로 우리 백호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정적인 안정감과 동적인 열정을 모두 갖춘 밸런스형이다라는 게 좀 있어요. 이 타고난 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조율하는 능력과 따뜻한 리더십 그리고 창의적인 추진력이 본인의 타고난 복이다. 여러 사람과 뭐 프로젝트를 관리하거나 감정적인 부분을 케어하는 일에서 복이 들어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팀의 리더가 된다라던가 뭐 상담가가 된다라던가 기획자가 된다던가 이런 쪽에서 복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의 방향을 좀 보면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지는 모르는데 이 균형 잡힌 리더십을 좀 키우실 필요가 있어요.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감정과 논리, 창의와 현실을 잘 조화롭게 활용하는 거죠. 예시를 좀 들어본다면 뭐 예를 들어 본인이 한 직원이 3명 정도 있는 사무실에 본인이 팀장이야. 내 밑으로 한 3명이 있어. 근데 그 3명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이런 타입, 누구는 저런 타입일 거라고. 어쨌든 그 복잡한 사람들의 리더가 본인이니까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의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서로의 장단점을 조율해서 리더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아들과 딸이 있다. 그러면 뭐 내가 아들 편만 들 수도 없고 딸 편만 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둘을 정확하게 분배해서 조율하는 리더십을 키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사람들과 협력하는 구조 안에서 성장해 나가실수록 본인의 복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나는 어떤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마다 자신만의 재능이 좀 다르거든요. 그 성격, 뭐 사고방식, 감정적 기질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의 9번, 금의 8번, 화의 6번이 나왔네요. 화 카드가 2개나 나왔네요. 자, 일단 뭐 불안, 걱정, 뭐 잠을 못 이룬다, 힘들어도 이겨내려 노력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금의 8번은 자기를 항상 성찰하고 투자하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끈기와 집중력이 뛰어났다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으로 향하는 에너지, 뭔가 더 나아진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일단은 백호님은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이 깊지만 그만큼 치밀하고 섬세하다 이런 게 좀 있고 기술이나 지식을 꾸준히 쌓는 장인 정신에 좀 어울리는 타입이다. 하지만 전환이 필요한 순간에는 과감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타고난 재능을 좀 보면은 디테일하고 치밀한 기획력, 기술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백호님들 중에는 자격증을 많이 보유한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중노년이 돼 가지고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겠다. 자, 위기의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거나 기획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교육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아셨죠? 강점이 있다.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 자신의 깊은 고민과 경험을 토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의 경험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야 돼요. 내가 배운 거, 뭐 우리가 책 보고 공부한 것만 배운 게 아니에요. 살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이 다 하나의 배움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라. 아셨죠? 꾸준히 배우시는 거는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지식을 나누는 활동이 본인의 재능을 살리는 길이다. 뭐 컨설턴트를 한다든가 강사를 한다든가 기획자가 된다든가 카운슬러가 된다든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 백호님의 재능이 가장 빛날 수 있는 환경이나 분야가 어딘지를 좀 살펴볼 텐데 자, 금의 7번, 18번의 올빼미, 15번의 대악마가 나왔습니다.
인내심도 있고 기다림, 성장을 위한 시간 뭐 이런 거, 지혜, 심리, 뭐 욕망, 집착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은 백호님은 인내심이 많아요. 그리고 심리적인 깊이를 가진 사람이에요. 보니까 심리적인 깊이가 좀 있다. 때로는 어두운 면도 있고 또 숨겨진 진실 같은 걸 들여다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귀신 같은 것도 무서워하지만 굉장히 막 더 이끌리고 막 재밌어하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귀신 프로그램 같은 거,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거, 그리고 막 어떤 사건 사고 같은 어떤 컨텐츠 같은 것도 관심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뭐 꿈도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우주 같은 거에도 한번 빠지면 깊게 들어가고 이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 상담, 뭐 치유하는 거, 컨설팅 같은 분야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 백호님들은 특히 사람들의 내면이나 욕망이나 트라우마를 다루는 일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뭐 추천을 만약에 한다, 제가 만약에 추천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치료를 하는 심리 상담의 어떤 카운슬러에 굉장히 적합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현실이 뭐 재능이 있더라도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또 어긋나기도 하는 거니까 굳이 내가 카운슬러가 아닌 다른 직장을 다녀도 상관은 없다. 왜? 그러한 직장 안에서 나의 행동이나 나의 패턴이 이미 사람들에게 이런 심리적인 치유를 해주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자, 빛날 분야가 있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심리 상담, 컨설팅, 인생을 코칭하는 거 이런 쪽이에요. 뭐 그걸 직업으로 가져가든 뭐 강사의 프리랜서로 가져가든 아니면 그냥 친구와 지인 관계에서 그런 역할을 하든 상관없어요. 금융이나 재무, 투자 관련 분야도 굉장히 잘 어울릴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기다림도 필요하고 전략을 요하는 것, 뭐 투자 쪽이라든가 어떤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다든가 이런 것도 잘 어울리시고요. 또한 요거는 또 제가 또 너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영적인 지도자 또는 치유자 이런 쪽도 잘 어울려요. 예를 들면 타로, 또 어떤 무속 신앙 이런 쪽도 굉장히 잘 어울릴 거다. 송금도 마찬가지고 꿈의 해석도 마찬가지고 뭐 왜냐하면 이제 숨겨진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는 일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뭐 현실에서 좀 비슷한 업무를 좀 찾아보면 뭐 탐정, 요즘 탐정이 있나? 조사관, 뭐 코칭 이런 거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분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 백호님의 재능이 어느 정도 좀 활용이 됐는지를 좀 볼 거예요. 한 몇 퍼센트 정도 활용이 됐는지. 자, 요런 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Wheel of Fortune. 네.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고요. Nine of Wands. Seven of Pentacle이 나왔습니다. 발음이 중요합니다. 영어이기 때문에 Fortune, 네, Wands, Pentacle, 네, 다 같이 Pentacle. 미안해요. 자, 아무튼 능력을 얼마나 썼는지를 알아보는 이런 컨텐츠 아마 타신 채널에서밖에 못 볼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거라서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말씀드릴게요. 외람되게도 우리 백호님이 재능을 많이 잡아야 55% 정도 사용하셨네요. 적게 잡으면 50%. 이게 절반 조금 넘게 사용 중이다. 그럼 뭐다? 재능은 지녔는데 살아오는 환경 자체가 재능과는 별개로 내가 급급하니까 선택을 하면서 만들어진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뭐 운명의 수레바퀴가 먼저 나온 걸 봤을 때 운명의 흐름을 타는 시기적 변화에 있고 경계심과 조심스러움이 있으며 인내와 느린 성장을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보니까 자신의 재능을 좀 더 믿고 과감히 도전하는 것이 조금 우리 백호님들이 부족하지 않나. 기다림은 잘하시거든요. 근데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더디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 준비가 더 돼야 된다, 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아마 본인의 재능을 살리는데 발목을 잡았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이라도 좀 개선해서 내 재능을 발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쉬워요. 변화의 흐름을 타시는 겁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갈 때 주저하지 말고 올라타는 방법이 굉장히 이 개선을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시도 자체에 의미를 두시고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항상 스스로 자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앞으로 내 재능이 가장 빛날 수 있는 환경이나 분야가 어딘지를 좀 볼 텐데요. 카드 큽니다, 이거. 우와, 크다. 여기다 놓을까? 놓을 데가 없다. 기사 컵 카드, 나이트 컵. 네, 15번의 데빌. 킹 완즈가 나왔네요. 감정을 전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메신저 역할, 뭐 감성적인 커뮤니케이터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욕망이나 집착, 강렬한 에너지를 의미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숨겨진 욕망을 꺼내는 사람이다. 킹 완즈, 이 카리스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리더고 창조적인 리더십이 있다.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아마 우리 백호분들은요, 이 사람들의 욕망과 감정 욕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다루는 능력이 있다. 리더십도 있고 감성적인 소통도 잘하고 욕망을 꺼내주는 역할이 빛난다. 특히 사람들의 내면을 흔들어주는 말이나 콘텐츠를 전달할 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백호님 주변에 누군가가 뭔가 장사를 좀 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 뭐 호프집, 이자카야 같은 걸 한다고 합시다. 이자카야. 뭔지 아시죠? 그런 걸 할 거야. 근데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메뉴를 해야 될지 고민이다. 뭐 물론 프랜차이즈가 도와주겠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우리 백호님한테 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백호님이 본인의 살아왔던 환경과 배경을 토대로 해서 그분에게 이렇게 하면 잘 될 건데?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를 툭툭 던져 주는데, 진짜 그대로 만약에 그 사람이 실행하면 잘 돼요. 그 말은 뭐다? 주변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대한 방향과 목적을 명확하게 찝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백호님이. 문제는 뭐다? 나도 그렇게 좀 사용하면 되는데, 나보단 남들에게 먼저 좀 사용하는 게 좀 많다라는 거지. 아마 나한테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예, 좀 몇 가지를 비추어 봐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백호님이 빛날 환경이나 분야를 좀 보면,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뭐 심리 상담, 코칭, 멘토링, 강연, 콘텐츠 크리에이터 뭐 이런 거, 사람들의 감정과 욕망을 건드리는 분야는 다 좋고요. 브랜딩, 예, 마케팅, 창의적인 프로젝트 리더 굉장히 잘할 거예요. 사람들의 숨겨진 욕망을 자극하는 분야면 더 좋죠. 또 영적인 리더, 그리고 인생 코치, 힐러가 뭔지 아시죠? 네, 치유해 주는 거. 그래서 뭐 요가 선생님도 하나의 힐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요가라는 것도 인생 코치고, 이런 것처럼 무언가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해주시는, 내면을 다루는 직업도 굉장히 잘 맞는 분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앞으로 백호님의 어떤 부분에서 본인 재능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를 좀 볼 거예요. 8번의 완즈, 8 오브 완즈, 10 오브 완즈. 완즈가 많이 나오네. 네, 나왔네요. 2번에 더 하이 프리스테스, 네, 여사제 카드. 네, 글씨가 잘 안 보이냐? 네, 자, 일단 보면은 책임감이 좀 지나치게 강해서 스스로 좀 짊어지는 타입 같아요, 우리 백호님. 이 책임감이 너무 강해. 내가 이걸 다 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스스로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여사제 카드가 어떤 의미를 주냐면, 지금 필요한 거는 속도를 내되 내면의 직관을 따르라, 이런 얘기거든요. 내 감정, 내 느낌, 내 눈치.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영적인 지도자와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본인 안에서 이야기하는 내면의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책임을 나누십시오.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니려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상황에 책임을 나누시고,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협력을 통해서 좀 분산하십시오. 그게 좋겠어요. 그리고 좀 뭔가 빠른 실행력도 필요는 하지만 내면의 소리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이 직관과 행동의 조화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그냥 내 속도에 맞춰 가라. 아셨죠? 내가 지금 뭔가를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나 너무 느린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 또 내가 막 열심히 막 안 돼, 내일 안 돼, 오늘 해야겠어, 막 이래 버리면 이것도 너무 빠른 거거든. 오늘 해도 되는 상황이고, 지금 좀 천천히 가도 되는 상황인 거면 그 상황에 좀 조화를 갖춰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 속도가 필요한 일과 깊이가 필요한 일을 구분해서 조율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체적인 카드를 좀 보면요, 우리 백호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하고 이성적인데 이 내면에는 욕망과 열정, 그리고 깊은 고민이 공존하는 사람이다. 감성적인 리더십과 강렬한 추진력이 늘상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디테일을 다루는 장인 정신, 그리고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좀 본인이 갖추고 있는 재능이 있다. 하지만 완벽주의와 책임이 너무 과해서 이 스스로를 막는 벽을 만드는 경우가 많고, 또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해서 실행을 미루는 경향이 종종 있다. 그러니 앞으로는 백호님들 자신의 욕망을 좀 인정하세요.
내가 진짜 뭘 원하고 뭘 하고 싶은 건지 그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나왔지만 데빌 카드가 나왔었잖아요. 요거는 에너지를 좀 활용해라. 내 안에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다면 그거 해라 이거예요. 고민만 하지 말고. 그래서 감정과 이성을 조화롭게 융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빠른 실행력과 깊은 직관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게 좀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욕망과 감정을 건드리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뭐 상담을 하던 강연을 하던 뭐 콘텐츠를 제작하던 코칭을 하던 아셨죠? 그래서 뭔가 생각이 나는 게 있으면 빠른 실행력으로 행동을 해서 결과를 만드시고 내가 지금 느껴지는 대로 직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눈치라고도 하고 필이 딱 꽂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게 딱 있으면 빠른 실행력으로 그걸 이뤄내라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그래서 좀 뭔가 본인의 삶에 이 자신의 깊이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본인의 삶에도 큰 복을 부르고 재능을 꽃피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나의 어떤 재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백호님은요, 리더이자 치유자이고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인 균형을 타고난 사람이다. 지금은 본인 스스로를 묶는 책임감과 완벽주의를 좀 내려놓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백호님의 깊은 이야기와 지혜를 나눌 시간으로 보여진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행하시고 흐름을 타보세요. 그 속에서 백호님의 재능은 더 빛이 날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모두가 궁금해하는 지금 현재 나의 돈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컨텐츠를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돈복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알람 설정 해놨다가 영상 올라오면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쪼록 우리 백호님 앞으로도 본인의 어떤 재능을 더 발휘하셔서 본인의 삶이 더 성공으로 더 아름답게 펼쳐지시기를 이 타신 또한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는 타고난 재능과 복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알아차리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혹시 지금은 나는 뭘 잘할까? 나는 왜 이만큼밖에 못할까? 그렇게 자신을 다그치고 계셨다면 그 마음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성장은 눈에 띄지 않는 뿌리처럼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리딩이 그 재능을 발견하고 조금 더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는 곡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인 지금 나의 돈복이라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다음 영상 꼭 기다렸다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지친 하루 끝에 멈춰 서 있을 때 너의 작은 발걸음 그것만으로도 좋아. 흔들리는 마음도 괜찮아, 넌 충분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천천히 가도 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넌 빛나고 있어. 남들과 비교 말고 너만의 길을 가. 구름 뒤에 가려진 햇살이 될 거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천천히 가도 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넌 빛나고 있어.
그날이 와 지금은 그냥 너답게 그게 가장 아름다워 흔들리는 마음도 괜찮아 넌 충분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네가 가는 길 맞아 조금 느려도 괜찮아 넌 빛나고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끝없이 널 믿어 줄게 그대가 지금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도전, 성공, 행복, 혹은 나만의 특별한 기회?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그 선택이 모이면 운명이 되고, 운명은 결국 나 자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대의 선택이 특별해지길 원하며 그 길 위에 이 행운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타로의 신이 준비한 특별한 액세서리 컬렉션 지금 만나보세요. 당신의 선택이 곧 당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3번을 선택한 주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나의 타고난 재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를 볼 거예요. 복도 볼 거고 재능도 볼 거고, 그래서 긴 영상이 되겠지만 끝까지 시청하셔서 본인의 숨겨진 재능을 꼭 보물처럼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역괴부터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작 여러분께는 51괴 진위례 괴가 나왔습니다. 51괴고요. 자, 요거는 천둥이 2번 울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충격과 깨어남을 뜻하거든요. 지금 우리 주장님은 어떤 전환점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이 뭔가를 바꿔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손을 대기는 두려운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주장님은 변화를 감지하면서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타입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막상 충격이 발등에 딱 떨어져야지, 발등에 불이 딱 붙어야지 깨닫고 움직이는 스타일이랄까? 그래서 뭔가 연습하는 무대보다는 그냥 무대에 직접 서가지고 실전에 강한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이거 진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어떤 변화의 시그널을 이미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뭔가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걸. 근데 이걸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그런 스타일이다. 아셨죠? 그래서 좀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면, 천둥이 울릴 때 피하지 말아라. 진이래가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이 변화가 두려워도 지금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막막한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있을 때는 그 막막함과 두려움을 이건 지금 바로 하라는 신호구나라고 받아들이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오는 불안이나 흔들림을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그런 구도로서 본인의 방향성을 잡아 나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제가 오늘 주역계로 뭐까지 좀 같이 보냐면, 초년, 중년, 노년은 어떻게 사는가, 이것도 간단하게 좀 볼 건데 나중엔 좀 제대로 다루겠지만은, 일단 진일해가 나왔다라는 거는 초년부터 크고 작은 충격을 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초년이라 하면 20살, 20살부터 이제 30 중후반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40까지 봅니다. 40까지 보는데, 아마 이 초년에는 왜 이렇게 내 삶을 요동치지, 왜 이렇게 변화가 크지, 왜 이렇게 격변이 크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봐요. 충격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물론 시청하시는 분이 진짜 초년이신 분도 있고 뭐 중노년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초년은 그렇다. 이 불안정함 속에서도 큰 깨달음을 얻는 순간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좀 애늙은일 거고 그럴 때마다 '아 이게 나를 성장시키는 거구나.' 하는 번뜩이는 깨달음을 좀 많이 가져가는 초년의 삶을 살았겠구나. 그래서 아마 고생도 많았을 겁니다. 이 중년이 되면 계속되는 변화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둘립니다. 이 중년이라 하면 40 대부터 이제 50대 후반까지 좀 보는데 어 '언제쯤 안정이 올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나이가 중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삶이 중년의 삶이었을 거다. 결국에는 그 변화를 즐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뭔가 즉흥적인 상황에 내가 적응을 하고 만들어져 가는 타입으로서 중년이 완성이 된다. 이제 노년이 되면 50대 후반을 좀 보는데 요즘은 좀 50 대도 뭐 노년으로 안 봐요. 그죠? 일단은 노년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주역에서는 이 노년이 되면은 불안정했던 과거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느 날을 회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회상을 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 초년이든 중년이든 1-2년 전이든 뭔가의 하나의 상황이 있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회상을 하면 그때 힘들었거나 좋았었거나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깨달아요. '아 이게 나를 이렇게 만든 거구나. 지금의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게끔 해 줬던 거구나.'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장님은 "인생사 세옹지마다."라는 단어가 딱 들어맞는 분들이다. 어떠한 변화들이 어떠한 충격이나 일들이 결국 본인을 단단하게 만들어 놨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성장의 완성도를 갖는 게 노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운 인생이라 볼 수 있고 그게 바로 주장님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인의 타고난 복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복을 제대로 얻을 수 있는지 하나둘씩 알아볼 텐데요. 재능도 볼 겁니다. 일단 복부터 보자고요. 8 번의 인내. 자 카드가 좀 멀리 있어요. 카드가 많아서. 2 번의 냉정. 14 번의 절제가 나왔네요. 자 뭐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는 힘이 있다. 뭐 고난을 이겨내는 복이 있고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복이다. 냉정하다, 냉철하다. 자 그리고 조화와 균형, 감정과 상황을 조율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마 주장님은요. 겉으로는 차분할 거야. 겉으로는 차분한데 속은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버텨내는 힘을 타고났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 타고난 복이라고 좀 보면은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면에 강인함이 있다는 얘기지. 이 조화를 이루는 능력이 있고 상황을 판단하고 균형을 맞추는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복을 갖고 있는 주장님은 고난을 겪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고난이 많은 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많다 이런 인생이 아니라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그런 복이 있다. 쉽게 얻는 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51개 친일이가 말한 것처럼 노년에 가서 이제 50대 후반에 가서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깨닫는다 이 말이야.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다? 당장 어떤 충격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초중년 때, 20대에서 40대 그 사이에 충격이 있을 때 힘들 때, 난 전생에 뭔 죄를 졌길래 이렇게 힘들어 진짜 미치겠네. 막 이럴 수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서 뒤를 딱 돌아보면 그때의 그런 힘들었던 일들과 상황과 충격들이 지금의 나를 성공으로 만들었구나. 이런 성공의 삶을 사는 게 주장님이다.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는 성장과 성찰을 멈추지 마세요. 이 성장한다라는 건 도전을 의미하고 성찰은 뭔가를 깨닫는 의미를 두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걸 시도할 때 불안해하고 리스크를 얻는 곳으로 초조해하지 마시고 앞에서 말했지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것을 하기가 불안하거나 두렵다라고 할 때는 그 감정 자체가 '아 이건 지금 바로 하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는 힘으로 쓰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또 자신이 버텨왔고 또 쌓아왔던 경험이 우리 주장님만의 큰 자산이다. 이건 누가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것들이라서 감정과 상황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때 복이 크게 들어오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주장님은 어떤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이 있을지 한번 볼 텐데요. 화의 10 번. 수의 2 번. 금의 적총룡이 나왔습니다. 뭐 끝이다. 아픔 극복. 뭐 힘든 게 끝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수의 2 번. 관계와 협력, 감정적인 어떤 교감. 사람들과 깊은 신뢰를 나누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고난을 끝내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다라는 뜻이고. 적총룡은
꾸준한 노력이 있고 실천이 있으면 현실적인 추진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주장님은요.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이 뛰어난 타입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들길수록 단단해지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게 겉은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또 따뜻하고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이 현실적인 추진력과 감성적인 교감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라서 아마 사람들이 우리 주장님을 처음 보면 좀 드세 보이고 좀 냉정해 보이고 한 성격 하겠다 이렇게 좀 느낄 수는 있는데 그거는 하도 나를 두드리는 일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나 속으로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관계를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주장님들 중에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이 조화를 이뤄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나를 뭔가 좀 왕따시키는 것 같고 나를 좀 거리두는 것 같다라고 하면 본인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내 얼굴이나 표정 같은 것들이 하도 여러 역경이나 고난을 많이 만나가지고 풍파를 맞아가지고 얼굴이 좀 카리스마가 세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밝게 웃으면서 먼저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거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를 관리하지 않으면 구설수가 생기고 오해수가 많아져서 직장 내 어떤 시비나 직장 내 괴롭힘, 왕따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 거 좀 주의를 하시고. 그래서 타고난 재능을 좀 보면요. 사람들과 깊은 신뢰를 쌓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주는 능력이 좀 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힘이 있고 또 상담, 치유, 멘토링, 인생 코치, 프로젝트 리더로서의 재능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아마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을 좀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콘텐츠로 풀어내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 경험을 바탕으로 썰을 푼다던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준다던가 이런 쪽의 역할이 굉장히 좋아요. 이 사람들과 깊은 교감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본인의 복과 재능을 잘 활용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도 감성적으로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위치에 서실 때 본인의 재능이 빛납니다. 아시겠죠? 타고난 재능은 사람들과 깊은 신뢰를 쌓을 줄 알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이끌어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의 경험이 있고 내 안이 그만큼 그릇이 넓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뭔가를 바라보고 깨닫는 게 남들보다 투철해요. 우리 주장님은. 그러니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동기부여의 어떤 캐릭터로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자, 그럼 본인의 재능이 가장 빛날 수 있는 환경이나 분야가 뭔지 볼 텐데요. 금의 1번, 수의 14번, 19번의 코끼리. 새로운 시작, 기회, 조화, 균형, 장기적인 비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네요. 우리 주장님이. 그리고 안정적인 기반을 쌓으면서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교류를 이어가는 환경이 좀 잘 맞다. 느리지만 꾸준하게 성장하는 스타일을 지니셨기 때문에 빛날 분야를 좀 보면 재무적인 거, 재무 상담, 재무, 또 상담, 교육, 장기적인 프로젝트 이런 거 좀 잘 어울릴 거고 이 사람들과 좀 깊게 소통하시면서 현실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 브랜딩을 구축하거나 커뮤니티를 구축하거나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 이런 쪽은 굉장히 잘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 주장님이 본인의 재능의 몇 퍼센트를 사용해 왔는지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텐 오브 소즈, 스워즈, 18번의 더문, 에이스 오브 완즈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재능의 몇 프로를 썼냐라고 알아보는 컨텐츠는 아마 타신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지금 숫자 조합이라던가 카드의 의미를 좀 봤을 때 높게 잡아도 50%네요. 45%에서 50% 정도를 사용 중이다. 자, 일단 끝 절망, 다시 일어선다. 자기의 한계까지 밀어붙이다가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이 있었던 사람이다. 또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이다. 시작할 때는 뜨겁지만 중간에 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이게 우리 주장님은 시작할 때는 열정이 넘치거든요. 불확실하거나 힘든 순간이 오면은
자신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와 이게 해야겠다 하고 싶다 하다가 막상 시작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아유 난 진짜 왜 이 정도밖에 못하지? 왜 이렇게 했을까? 아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이 모양일까? 이렇게 되는 경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고난을 겪고 나면은 다시 일어서는 힘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주 좌절하거나 불안감에 빠지는 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한 점을 좀 먼저 보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실패나 아픔이 현재 행동을 제약하는 거죠. "예전에 이런 걸 했을 때 잘 안 됐었어. 맞아. 앞으로도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경우가 내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발목을 잡았을 것이다. '과연 내가 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자기 의심이 아마 점점 많아지셨던 것 같아요, 우리 주장님께서. 제가 좀 뭐 개선하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좀 카드의 조언을 보면요. 첫 번째는 이 과거의 실패나 고통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노년에 가서 몇 년 전이나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아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인정하십시오. 네. 내가 뭔가 실패를 하든 고통을 뭐 안게 되든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과정을 새로운 연료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것도 좀 중요할 겁니다. 내가 작은 성공을 쌓아간다라는 건 뭔가를 시행할 때 이게 본인이 다 완벽주의가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책을 쓰고 싶어. 한 권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요즘 우리 대부분은 '책을 완성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책을 쓰잖아. 그럼 뭐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한 장을 써내려 가다가 바로 장애물을 만나요. '아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여백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어떤 화법을 써야 되지?' 막 이럴 수 있다고. 그러니 '책을 쓰겠다.'라는 거대한 목표를 세웠다면 그 안에 세부적으로 목차를 만들고 그 목차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풀이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의 계획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 작게 행동해서 이뤄내는 것이 본인의 삶에 '이것 또한 성공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다면 본인의 재능을 더 많이 만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작은 시작, 작은 성취, 뭐 점진적인 확장 이 흐름을 꾸준히 반복하셔야지 본인의 재능을 잘 살릴 수가 있다. 지금은 뭐 40에서 45%에서 50% 정도밖에 사용을 못 했다라는 거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내 재능과는 별개로 먹고 사는 문제가 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 그래서 내 재능을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은 현재 주적분들 중에 많아 봐야 50% 정도일 거고 나머지 분들은 내 재능과는 별개의 일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타고난 복이라든가 성격이나 재능을 살려서 주변 사람과 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반대로 보면은 어느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내가 지니고 있는 재능과 너무 결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앞으로 우리 주장님의 재능이 가장 빛날 수 있는 환경과 분야가 어디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에이스 소드, 에이스 펜타클, 퀸 소주. 네, 에이스가 두 번이나 나왔구만. 자, 일단 뭐 명확하게 어떤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라. 뭔가 진실을 드러내는 힘이 있다. 이건 뭐 지식, 정보, 말의 힘 이런 게 좀 있고 현실적인 기회, 물질적인 성과. 이건 이제 아무래도 펜타클이다 보니까 사업이나 재무, 계획 이런 쪽에 좀 좋고 지혜로운 판단력과 논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이성적인 리더십이 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주장님은 생각이 명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특히 진실을 직시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강하다는 거죠. 지식이나 정보, 현실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그러니 컨설팅, 교육, 강연, 뭐 예를 들어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 작가, 상담가 굉장히 좋고요. 또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면서 현실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분야에 일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비즈니스를 계획한다든가 재무 관리를 한다든가 투자를 자문한다든가 투자와 종속되어 있는 어떤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잘 어울리고 또 말을 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정보로 사람들을 이끄는 역할이 딱 맞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그 여러 가지의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중첩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살리시고 생각만 했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게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주장님은 어떤 부분에서 본인의 재능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완즈,
페이지 소드. 7번의 컵이네요. 세븐 오브 컵스. 자, 일단 뭐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다. 그러니까 뭐 나를 따르라 이게 되는 거고,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감과 추진력이 있다는 얘기고, 새로운 정보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경향이 좀 있네요. 그리고 좀 선택지가 많아서 우왕좌왕할 수 있다. 생각이 많다. 이런 게 좀 있는데, 일단은 우리 주장님도 아이디어가 많아요. 호기심도 넘치지만 반면에 선택 장애가 좀 있지 않나? 그런 타입이지 않나 좀 생각이 되네요. 왜냐면 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너무 많은 가능성을 두고 고민하다가 정작 실행이 늦어지는 일들이 많다. 제가 볼 때. 그쵸? 뭔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자 그럼 뭐부터 할까 하다가 이제 늦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재수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 시기를 뺏기거나, 어떤 좋은 정보도 내가 좀 미리 알았지만 행동을 늦게 해버려서 이득은 내가 못 챙기거나, 이러는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킹완드가 말하기를, 주장님은 이미 본인 안에 리더로서의 비전과 추진력이 있다.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 정보 수집만 하지 말고 비전 하나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든다 해도 그 중에 내가 빨리 하나를 선택해서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돼. 근데 하나를 선택해서 밀고 나갈 때 자꾸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들도 막 아쉬워서 자꾸 쳐다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뭐 아예 생각하지 말아라, 끊어내라 이럴 수는 없어. 아쉬우니까. 그래서 1, 2, 3, 4, 5 순위를 막 정해가지고 급한 것부터 해결을 하고 후순위로 점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본인의 어떤 성향과 재능을 잘 살리는 것이고, 이 자신의 리더십과 추진력을 믿으셔야 돼요. 과감히 선택하십시오.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도 본인의 재능이니까. 그래서 배운 것을 바로 실천에 옮기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겠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카드를 좀 보면요, 우리 주작님은 내면이 깊은 곳에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이 자신의 비전과 열정이 충돌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게 타고난 복을 봤을 때 위기 속에서도 균형을 잡고 버텨내는 강인한 심성이 있는 분이고, 또 감정과 이성을 절제하면서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단 말이죠.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논리와 뭐 감성의 균형 뭐 이런 것들을 맞추면서 현실적인 성공으로 이끄는 역할이 잘 어울린다. 재능이 그렇다. 심리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리더십적인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에서는 이 재능의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이제 불확실성이나 과거 경험 때문에 자기 의심을 하고 있지만, 한번 방향을 잡으면 누구보다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주장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택지를 좀 좁히시고 비전을 하나로 명확히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좀 불확실성을 좀 뭔가 받아들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작은 실천을 쌓아가십시오. 지식과 리더십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주장님을 보면 뭔가 리더십도 있고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현실성도 있고 감성 소통도 좋고 또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캐릭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나의 타고난 재능 그리고 복 여러 가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뭐 보면은 우리 현무라는 죄송해요. 이 주장님은 이 불안과 확신 사이에서도 흔들리면서도 이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많고 선택지가 많아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미 주장님 안에는 자신만의 비전을 이끌어갈 리더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의 길을 선택하시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전진할 때입니다. 직진하셔야 됩니다. 불안해도 괜찮다, 이렇게 좀 스스로 다짐을 하시고 그 한 걸음이 주장님의 재능을 꽃피우게 할 거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다음 영상에서는 누구나 공감해하는, 궁금해하고 공감하고 싶어하는 돈복, 현재의 돈복을 좀 알아볼 건데, 이 다음 영상에 또 궁금하신 분들은 알림 설정을 눌러 놓으시면은, 이 종 모양을 딱 눌러 놓으시면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쪼록 우리 주장님들 본인의 재능과 타고난 복을 잘 살리셔서 오늘도 정말 행복하고 앞으로도 본인의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는 타고난 재능과 복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알아차리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혹시 지금은 나는 뭘 잘할까? 나는 왜 이만큼밖에 못할까? 그렇게 자신을 다그치고 계셨다면 그 마음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성장은 눈에 띄지 않는 뿌리처럼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리딩이 그 재능을 발견하고 조금 더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는 곡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인 지금 나의 돈복이라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다음 영상 꼭 기다렸다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지친 하루 끝에 멈춰 서 있을 때 너의 작은 발걸음 그것만으로도 좋아. 흔들리는 마음도 괜찮아, 넌 충분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천천히 가도 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넌 빛나고 있어. 남들과 비교 말고 너만의 길을 가. 구름 뒤에 가려진 햇살이 될 거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천천히 가도 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넌 빛나고 있어. 언젠가 너도 몰래 웃고 있을 그날이 와. 지금은 그냥 너답게. 그게 가장 아름다워. 흔들리는 마음도 괜찮아, 넌 충분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네가 가는 길 맞아. 조금 느려도 괜찮아. 넌 빛나고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끝없이 널 믿어 줄게. 그대가 지금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도전, 성공, 행복, 혹은 나만의 특별한 기회?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그 선택이 모이면 운명이 되고, 운명은 결국 나 자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대의 선택이 특별해지길 원하며 그 길 위에 이 행운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타로의 신이 준비한 특별한 액세서리 컬렉션 지금 만나보세요. 당신의 선택이 곧 당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청룡을 선택하신 4번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 타고난 재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뭐 그 내용 안에는 타고난 복도 있고 재능도 있고 또 무엇이 좋고 안 좋은지도 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상이 좀 길 테지만 끝까지 시청하셔서 본인의 보석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역괴부터 조심스럽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청룡분들께는 46괴 지풍승. 자, 지풍승이라고 하는 괴는요. 화면이 좀 멀어서 잘 안 보일 수 있겠다.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풍승. 땅에서 바람을 타고 점점 위로 오르는 운세다. 이 땅지자 바람풍자 승천할 승 올라갈 승을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룡님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뭔가 성장하고 있다.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본인의 기준에 따라 좀 다르지만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묵묵히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기회가 서서히 열리는 시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 청룡님은 성실하고 노력형의 타입인 분이실 것 같아요. 이 조급함보다는 내실을 중요시하지만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하는 확신이 지금 현재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풍성을 가지고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당장 눈앞의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흙 속에서 뿌리가 내려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가 열릴 때를 기다리면서 내실을 단단하게 다지셔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나의 과정에 이 성찰의 과정이 깊은 뿌리가 자리를 딱 잡아서 태풍이 불든 바람이 불든 흔들리지 않는 내실을 다지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좀 특이하게 이 주역계를 가지고 초년, 중년, 노년의 이야기도 잠깐 좀 해드리는데 일단 초년이라고 하면은 20대에서 30대를 얘기합니다. 뭐 30대 중후반까지도 가죠. 그래서 청룡님께서는 아마 초년에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묵묵히 성장해가는 삶을 사셨겠다. 혹은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누군가는 지금 초년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초년의 시기에 본인 스스로도 언제쯤 꽃이 필까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좀 많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을 받으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초년의 삶을 살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이제 중년은 이제 40대부터 50대 중후반을 보거든요. 40대부터. 이 중년이 되면은 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좀 초조해질 때가 좀 있다. 나는 너무 천천히 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거고. 하지만 기회가 하나둘 열리면서 크게 쌓일 거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쌓였던 기회들을 가지고 큰 결실을 맺게 되는 게 중년의 운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년쯤 되셨을 때 뭔가 큰 운, 큰 복도 아마 많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천천히 쌓아온 것이 정답이었구나. 이렇게 좀 확신하게 되는 삶이 중년의 삶이다. 이제 30에서 50까지가 되겠죠. 자, 이제 노년, 50부터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건데, 노년에는 내가 이룬 것들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삶을 사시는 게 좀 보여집니다. 가끔 더 빨리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천천히 올라가서 꼭대기에 선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청룡입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이 초년, 중년, 노년이 각각 사람들마다 시기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에게는 중년이 30대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또 40대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말씀을 이렇게 번복했다라는 점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지금 청룡님이 지니고 있는 타고난 복부터 좀 알아볼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복을 제대로 얻을 수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수의 1번, 화의 청비, 11번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일단 감정의 시작이란 얘기, 뭐 진실한 감정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 청룡님은 따뜻한 마음과 감성적인 복이 있는 분이다. 이성적이면서도 열정적인 리더다. 자, 이거는 이제 카리스마와 논리를 가지고 있고 또 감성을 아우르는 복이다. 자, 11번의 정의, 뭐 흔히 제가 문서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서의 복을 또 갖고 있네요. 계약이나 문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년 때부터 뭔가 좀 남들보다 유달리 뭐 계약직이라든가 문서라든 것들을 좀 많이 만났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공정함도 있거든요. 도덕성, 도덕적 판단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정직하고 올바른 삶에서 복이 들어오는 타입이다. 남들을 속이거나 남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셨을 때는 완전히 상반되는 어떤 아군을 만나셨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따뜻한 감성과 논리적인 판단을 함께 가진 분이 우리 청룡님인 것 같아요. 이 정의로움과 공정함을 굉장히 중시하셔서 자기 기준이 확실한 타입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따뜻하지만 할 말은 하는 스타일. 그게 바로 우리 청룡님이다. 타고난 복을 보면 감성과 이성을 균형 있게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어떤 신뢰를 쌓는 그런 복이 좀 있고, 특히 도덕적이고 공정한 선택을 할 때 복이 더 크게 들어온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방향을 좀 보면 자신의 기준과 신념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일에 복이 더 많다 말씀드릴게요. 이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게 중요하고 진실하게 표현하는 거. 정의로운 리더십이 우리 청룡님을 더 크게 성장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능을 좀 볼 텐데, 과연 우리 청룡님은 어떤 분야에 타고난 재능이 있을지 한번 볼 텐데요. 목의 흑청룡, 12번의 역흑룡, 목에 5번이 나왔네요. 양쪽에 목이 나왔네요. 자, 일단 보면은 요거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의적인 열정이 있고, 아이디어 뱅크다, 아이디어가 많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 자, 그리고 역흥룡은 거꾸로 본다, 관점을 바꾼다, 기존의 틀을 깨고, 뭔가 좀 고정관념을 바꾸는 사고방식을 지녔다. 자, 요거는 경쟁, 도전, 활발한 토론, 남들과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타입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청룡님은 틀에 박힌 걸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는 혁신가에 좀 가까운 스타일이고, 경쟁이나 논쟁 속에서 오히려 살아나는 타입이라는 거죠.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성찰하는 성향이 바로 우리 청룡입니다. 그래서 기획력, 창의력, 혁신적인 사고방식, 이게 다 하나의 청룡님의 재능입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청룡님이에요. 예를 들어 좀 전문 용어를 쓰면 트렌드 세터라고 하죠. 또 그리고 뭔가 새로운 트렌드와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 그게 청룡님이고, 창작자, 기획자, 프로젝트, 이런 리더 쪽으로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캐릭터가 우리 청룡입니다. 이제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굳이 본다 그러면 남들과 다른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앞에 바나나가 있어. 누군가는 그 바나나를 보면서 맛있겠다, 색깔이 노랗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청룡님은 좀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거지. 바나나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볼까? 바나나가 왜 꼭 늘 노란색이어야 되지? 이런 의문을 갖는 게 우리 청룡님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이런 본인의 습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무기로 삼는 걸 추천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제 도전적인 프로젝트 같은 거, 뭔가 처음 해보는 시도, 창작, 혁신적인 분야에서 재능이 폭발할 수 있다. 아셨죠? 그리고 논쟁이나 경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성장을 즐기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청룡님이 가장 이제 재능을 가지고 빛날 수 있는 환경이 어딘지를 좀 볼 텐데, 금의 9번, 2번의 독수리, 수의 9번이네요. 자, 독립적인 성공, 물질적 성취, 프리랜서형,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어요. 높은 시야, 큰 그림을 보는 전략가 다 있고요. 자, 감정적인 어떤 만족과 성취가 있다. 자, 일단은 억압받는 걸 되게 싫어하는구나. 자, 자유롭고 독립적인 환경에서 빛나는 타입이에요, 우리 청룡님이.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선택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남이 시키는 거 잘 안 해. 내가 알아서 갈 거야. 건들지 마. 이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크게 보고 넓게 생각하면서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될 때 재능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지금 9번이잖아요. 이건 자유를 의미해요. 우리 청룡님의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그 누구도 청룡님을 구속할 수도 속박할 수도 없어요. 연애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해, 저거 명령식으로 얘기하면 그걸로 아마 많이 싸웠을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이러면서 많이 싸웠을 거예요. 아무튼 빛날 분야를 좀 보면은 프리랜서 굉장히 잘 어울리죠. 왜냐하면 자유로우니까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 또 구속받지 않고, 또 창작자, 컨설팅, 기획, 이런 거 잘 어울립니다. 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도 자신만의 공간과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이 좋아요. 가급적이면 사무실도 너무 이렇게
룰이 있는 그런 공간은 안 좋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좋죠.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거, 뭐 브랜드를 기획한다던가 커뮤니티를 운영한다던가 교육이나 상담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잘 어울릴 겁니다. 지금까지 좀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 좀 더 보겠지만 만약에 청룡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정반대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키워드가 청룡님은 자유거든. 그 자유를 억압받으실수록 주변 사람과 마찰이 심해지고 하는 일이 꼬이고 자꾸 막혔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좀 제대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과연 청룡님은 본인의 재능의 몇 퍼센트를 활용했는지를 볼 겁니다. 네, 템퍼런스네요. 14번의 템퍼런스, 12번의 행맨, 9번의 허밋 카드네요. 자, 아마 이제 재능을 몇 프로 썼는가를 알아보는 건 타신 채널밖에 없지 않나. 네, 그게 좀 어렵고 또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답은 아니겠지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의외인 게 자유에 관련된 캐릭터다 보니까 좀 뭔가 재능을 많이 발휘 못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55에서 60% 정도는 사용주의인 것 같아요. 조화 균형, 멈춤과 새로운 관점, 내면의 탐구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청룡님 자체가 조화와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신중하게 만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져서 멈춰버리는 순간이 좀 자주 올 것이고요. 스스로 내면을 탐구하느라 외부 활동이 늦춰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에게 좀 부족한 점을 보면 이 과도한 신중함, 고민만 하다가 실행을 늦추는 경향이 좀 있을 것이고 이 행동보다 생각에 앞서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걸 뭐 개선한다고 하면 내면의 성찰은 계속하되 배움은 계속하되 행동으로 옮기는 속도도 좀 높이셔야 됩니다. 뭔가 완벽한 상황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일단은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균형을 맞추어가는 대신에 가끔은 과감하게 저울을 기울여도 괜찮다. 그러니까 뭐 늘상 50대 50, 45대 뭐 55 이렇게 가져야 돼 이러지 말고 그냥 아싸리 한쪽에 모든 힘을 다 줘버리고 가는 것도 차라리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 청룡님은 본인이 지니고 있는 재능이 가장 빛날 수 있는 환경이나 분야가 어딘지를 좀 볼게요. 7번의 캐롯, 0번의 풀, 기사 소드 카드가 나왔네요. 이건 뭐 카드 해석 따로 안 하고 바로 그냥 풀이를 좀 해드릴 텐데 일단은 틀에 박히지 않는 직관적인 분인 거예요, 청룡님이. 그리고 자유롭게 즉흥적인 선택을 잘하는 타입이라는 얘기 한 번 더 나오고 감각이 예민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앞에서 말했지만 자유가 계속 지금 이 본인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빛날 수 있는 분야를 한번 찾아본다 그러면 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이런 게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창작, 예술, 또 컨텐츠를 만드는 어떤 크리에이터, 또 아까도 말했지만 새롭게 유행이나 트렌드를 만드는 트렌드 세터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빛날 거예요. 본인의 재능이 잘 발효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발현이 돼요. 발효가 아니라. 네, 그리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곳, 틀을 깨는 환경에서 본인의 재능이 빛날 거고요. 특히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분야가 좋아요. 디자인이나 마케팅이나 상담이나 교육 같은 쪽은 본인의 재능을 더 빛나게 할 것이다. 특징이 있다면 새로운 시도를 좀 하시고 직관적인 판단을 가지시고 빠른 실행의 흐름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유로운 영혼과 논리적인 사고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프리덤인데 자유인데 나는 지금 만약에 억압되어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이건 뭐다? 재능을 정반대로 쓰고 있으니 매사가 스트레스고 힘들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내가 프리덤의 캐릭터라고 해서 지금 이 회사를 박차고 나와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환경의 선택을 한 것도 나의 어떤 재능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 아니라 다른 환경으로 나왔을 때 예를 들어 뭐 퇴근했거나 쉬는 날 했을 때는 내 프리덤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본인의 삶의 조화를 잘 갖춰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럼 앞으로 우리 청룡님은 어떤 부분에서 본인의 재능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타로의 조언을 볼게요. 자, 5번의 완즈, 기사 컵 카드, 2번의 소드네요. 자, 일단 뭐
이것도 딱 보면은 도전, 경쟁 뭐 계속 나와요, 이런 게. 그리고 기사 컵, 뭐 소식, 뭐 어떤 전달을 하는 메신저, 소통을 잘하는 사람 이런 얘기고, 남들과 부딪히면서 성장하면서도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고, 판단을 망설이는 순간이 좀 많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이제 요거는 남들과 부딪히는 걸 두려워하지만 사실 거기서 성장하는 타입인 거예요. 우리 청룡님이 누군가 부딪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의미 없는 싸움이 지속된다라고 생각이 돼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본인이 계속 성장하는 거지. 막상 싸웠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좀 배울 점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을 것이고, 또 감정을 잘 전달하고 소통 능력이 뛰어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머뭇거릴 때가 좀 있겠다. 그래서 논쟁이나 갈등 같은 게 있으면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속에서 배움을 키우십시오. 이제 노년에 가실수록 우리가 사람이 이제 벼는 무르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러잖아요. 노년으로 가실수록 젊었을 때는 패기도 있고 열정도 있으니까 막 부딪히고 싸웠겠지만, 나중에 가시면 '아, 누군가는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배울 점이 뭔가 하고 들여다보면 그러한 어떤 경쟁 구도나 논쟁의 구도에서도 '아, 이게 다 배움이구나. 배우라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자, 그리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콘텐츠나 일에 녹여내십시오. 내가 뭔가를 뭐 이렇게 뭐랄까, 예를 들어 디자인 회사라고 할게요. 근데 오늘이 왠지 비도 오는 날이고 전체적으로 좀 뭔가 전반적으로 이 삶 자체가 그레이색이야. 그레이색이야. 그러면 내가 뭔가 디자인을 만들 때 오늘은 그 레이니 데이, 그레이색이라고 하는 감정이 주는 것으로 좀 표현을 해 보실수록 본인의 일도 잘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판단을 주저하실 때는 감성과 이성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은 이쪽인데 머리는 저쪽이다라고 싶을 때는 어 본인의 감각을 믿으세요. 마음을 따라가는 게 좋다라는 거지. 머리는 현실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거니까 감정을 따라가십시오. 전체적인 카드를 좀 보면은 우리 청룡분은요, 감성과 이성을 동시에 품은 리더형이다. 그리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와 직감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는 프리덤의 캐릭터다. 논리적인 판단력과 균형을 중시하는 성격을 갖추고 있고, 너무 많은 생각과 조심스러움 때문에 실행이 늦어지거나 결정적인 순간을 놓칠 때가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자유롭게 시도해야 할 때 지나치게 머리로 계산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유라고 하는 쪽으로 나아갈 때는 마음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전에 타고난 복을 봤을 때도 정의로움과 그리고 이제 감성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복이고, 감정과 논리를 균형 있게 다루면서 사람들과 신뢰를 쌓는 힘도 복이다. 그리고 재능 쪽을 보면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직관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는 분이라서 남들과 부딪히고 성장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힘이 있다. 아셨죠? 지금까지는 자신의 재능을 절반 정도만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찰과 고민이 깊은 만큼 행동이 늦춰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내 재능을 잘 살리고 싶다 그러면 행동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따라가시는 것이 내 재능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지니고 있는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과감한 시도와 빠른 실행력을 좀 키우시고요. 이 논리와 직관을 동시에 활용하시면서 선택지를 좀 좁히시고 실행에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갈등을 피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배우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이 직관, 창의성, 실행력, 감성 소통, 자유로운 시도, 또 자유로운 영혼, 이게 다 우리 청룡님의 하나의 캐릭터와 트렌드다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자신의 어떤 지니고 있는 재능을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거든요. 우리 청룡님은 자유로운 영혼과 논리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각적인 직감과 어떤 깊은 사고가 청룡님의 가장 큰 무기라는 거. 하지만 너무 많이 고민하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 감각을 믿고 움직이자. 이러한 마음으로 더 자유롭고 과감하게 시도해 보신다면 본인의 재능을 더 살려서 더 예쁘게 살아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더 자유롭고 과감하게 시도해 보세요. 아무튼 그 안에서 청룡처럼 상승하는 운이 활짝 열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금 나의 현재 돈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내 돈의 복이 어떤지, 흐름이 어떤지, 앞으로는 무엇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는 영상으로 찾아올 텐데, 이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알림 설정을 눌러서 영상을 또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하셔라. 그게 좀 좋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의 성장도 좀 큰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긴 영상이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청룡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본인의 재능을 잘 살려 복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는 타고난 재능과 복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알아차리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혹시 지금은 나는 뭘 잘할까? 나는 왜 이만큼밖에 못할까? 그렇게 자신을 다그치고 계셨다면 그 마음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성장은 눈에 띄지 않는 뿌리처럼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리딩이 그 재능을 발견하고 조금 더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는 곡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인 지금 나의 돈복이라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다음 영상 꼭 기다렸다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지친 하루 끝에 멈춰 서 있을 때 너의 작은 발걸음 그것만으로도 좋아. 흔들리는 마음도 괜찮아, 넌 충분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천천히 가도 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넌 빛나고 있어. 남들과 비교 말고 너만의 길을 가. 구름 뒤에 가려진 햇살이 될 거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천천히 가도 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넌 빛나고 있어. 언젠가 너도 몰래 웃고 있을 그날이 와. 지금은 그냥 너답게. 그게 가장 아름다워. 흔들리는 마음도 괜찮아, 넌 충분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네가 가는 길 맞아. 조금 느려도 괜찮아. 넌 빛나고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끝없이 널 믿어 줄게. 그대가 지금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도전,
성공, 행복, 혹은 나만의 특별한 기회?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그 선택이 모이면 운명이 되고, 운명은 결국 나 자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대의 선택이 특별해지길 원하며 그 길 위에 이 행운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타로의 신이 준비한 특별한 액세서리 컬렉션 지금 만나보세요. 당신의 선택이 곧 당신의 이야기가 됩니다.